저는 여대생으로 집에서 학교로 통학을 했고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를 진학해서 저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 친구는 최근에 근처에 인기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고 저에게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해서 전 친구와 같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우리가 헬스장에 갈 때마다 웨이트, 유산소 운동, 그리고 수영을 했고 이 헬스장에는 한 바퀴 돌기에 좋은 수영장 시설이 있었죠. 락커룸은 헬스장 메인 시설과 수영장 시설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자 샤워를 할 수 있는 칸막이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이 헬스장이 있기 전에는 건물주가 여러 번 바뀌어온 시설이었죠. 시설은 조금 노후화된 시설에 가까웠고 특히 샤워장은 제일 취약한 곳이었죠. 일부 타일은 금이 가거나 아예 떨어져 나간 타일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샤워장을 사용하고 있었을 때 벽 주변에 타일이 떨어져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훼손된 곳의 뒷공간은 파이프 구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샤워기 주변의 벽에 구멍을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소름 끼치게도 한 중년의 남자로 보이는 사람의 눈이 저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쳐도 그 짐승 같은 눈빛은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죠. 그 구멍은 아마도 남자 탈의실의 샤워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샤워헤드를 돌려 구석에 숨어서 그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고 저는 즉시 이 상황을 직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직원들이 남자들의 라커룸과 연결된 샤워실로 가서 그 범인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헬스장에서 나를 훔쳐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더 끔찍한 것은 제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운동한 남자들 중 한 명이 그 범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샤워실 변태, 다신 만나지 말자. 제가 요즘 체육관을 다니고 있는데 예전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브렛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교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닝에 푹 빠져 있었죠. 대학교 운동시설은 2개의 실내 트랙, 올림픽 수영장, 작업장에 있는 복합 운동시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5번 헬스장에 갔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더위를 식히곤 했어요. 하여튼 웨이트룸에서 브렛이라는 사람이 내게 다가왔죠. 학생처럼 보이진 않았고 나이가 많았어요.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레크리에이션 센터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회원권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었죠. 간단한 대화는 체육관에서 꽤 흔했고 그 시절엔 너무 순진해서 브렛의 사적인 질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나 옆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얘기해버렸죠. 매일 헬스장에선 보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2번 마주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쯤부턴가 브렛이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브렛이 내가 일하는 마트에 들렀지만 내가 마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내 일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긴 했어도 바로 이것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남자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아침 9시에 출근했는데 그 사람이 로비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금 일하고 있다고 적당히 둘러댔죠. 그 후 나는 체육관에서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직접 찾아오는 것은 너무 이상했고 그런 행동이 나를 점점 화나게 만들었죠. 브렛이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어도 전 차갑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죠. 하이라이트는 제가 막 헬스장에서 수영을 끝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샤워실은 4개의 샤워 스탠드가 있는 오픈룸으로 4명이 한 번에 같은 스탠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커튼이나 칸막이도 없었고 요즘엔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영함을 자라왔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혼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문 쪽에서 이 개자식이 내가 샤워하는 걸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쏜살같이 도망갔고 내가 샤워를 급히 끝내고 옷을 입으러 나갈 때쯤에는 도망가 버렸죠. 전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곧장 서비스 창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전 그의 이름만 알았고 심지어 그들은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론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난 대학교 2학년 때 트레일러에서 살았었어. 난 식기세척기가 고장나서 수리공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지.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알람이 울려서 잠에서 깼지. 몇 분 정도 빈둥빈둥대다가 수리공이 아직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갔지. 나는 샤워하느라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고 머리를 샴푸로 감을 때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씻고 샤워를 끝내려고 했는데 급박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지. 내가 샤워하고 있을 때부터 계속 노크했을 텐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 몸을 말리고 옷을 재빨리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잠시 숨죽여 기다렸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쾅 하는 굉음이 났고 난 이게 분명히 문이 강제로 열리면서 나는 소리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 내 방에 가서 총 3자루 중 하나를 꺼내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사격 연습이 끝난 후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가방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채 헛웃음이 나왔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었지. 그때 누군가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고 난 위에는 티셔츠를 입고 밑에는 수건으로 허리를 감싼 채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지. 처음엔 싸움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엔 내 밥만 씻은 아랫도리가 이 녀석 위로 비벼지겠지 라고 생각했어. 복도로 나와 현관문이 보이는 부엌으로 몸을 내밀었어. 문은 부서져 있었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 부서진 문 바로 옆에 180cm 정도로 보이는 체격의 깡마른 사내가 서 있었어. 그 녀석은 나만큼 엄청 놀란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집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정말 미안. 이라고 말하고는 도망쳤어. 바보처럼 반나체인 상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자니 정말 황당했지. 드디어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가 살펴보았는데 범인을 잡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고 내 문에는 2개의 커다란 움푹 패인 흔적이 있었지만 문이 부서지지는 않았고 문에 2개의 커다란 망치 자국이 박혀 들어가 있었지. 아빠한테 전화해서 방금 보낸 수리공이 왔는지 물어보고 방금 일어난 일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 아빠는 나한테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고 몇 분 뒤 내가 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동안 다시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는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지. 아빠가 트레일러를 계약한 곳에서 보낸 사람은 트레일러가 쓰레기장으로 버려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를 위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고 그 남자는 집이 비어있는 줄 알았다나 봐. 그 남자는 집에 사람이 있자 겁을 먹고 도망쳤나 보더라고. 아빠를 진짜 화나게 했던 부분은 부동산 측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짜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던 거야. 결국 아빠는 법정에서 보자는 말로 대화를 끝냈고 아빠는 나한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진을 찍으라고 말했지. 아빠는 부서진 문을 고치기 위해 1시간 정도 운전해서 트레일러까지 와주었어. 그 이유는 짧게 얘기하자면 계약한 회사가 법정에 가는 대신 $200를 내놓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고 가장 웃기는 부분은 그 회사에서 일을 무마하려고 문을 박살낸 남자를 보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한 거야. 오늘 그 사무실 근처를 지나치니까 이 사건이 떠오르네. 바깥에서 그 건물을 보니까 완전히 문 닫은 것처럼 보이고 제발 그 회사가 망해서 아무도 나 같은 일을 안 겪었으면 해.